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13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요. 신풍제약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19170입니다. 자, 신풍제약 그동안 대규모 블록딜이 한번 있은 이후로 주가가 힘을 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60일선에 좀 올라와주면서 현재 이 구간에 이 지구간의 흐름을 좀 반등을 나와주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60일선이 좀 올라와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지구간을 좀 형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시기적으로 좀 기다리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 9월 21일에 수급을 한번 보니까요. 9월 21일. 자, 9월 21일에 수급을 한번 보니까, 이때는 외국인이랑 개인들이랑, 이 전날, 21일에는 좀 매수하는 흐름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대규모 블록들이 좀 있은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매수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를 좀 보여주는 24, 25, 28, 자, 24, 25, 28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흐름에서도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좀 매수세를 좀 같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좀 보여주면서 이때 좀 대부분의 물량들을 좀 이때 28일에 매수한 그런 물량들을 대부분을 좀 매도를 하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뭐 이런 뭐 수급을 보니까, 뭐 최근에 뭐 뉴스를 좀 보니까 해외 펀드에 팔았는데 외인의 지분이 오늘 뭐 감소를 했고, 뭐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지분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의구심이 좀 발생이 되는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간티 캐피털이 블록딜러 매수한 주식을 당일 시장을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한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외국계 투자자가 블록딜을 해갔음에도 보유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헤지펀드가 당일날 매각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 매매에 나섰을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이 매도한 주식 대부분을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매수한 흐름이 좀 보여집니다. 매수한 흐름이 좀 보여주는데, 이후에는 다시 저가 매수세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지금은 아직, 그리고 또 다시 매도를 하는, 약간 설거지를 하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결론적으로 설거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은 뭐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좀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 설거지 패턴으로 지분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있죠. 뭐 사실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저희도 매매를 하고 있지만은 뭐 그런 식으로 블록딜 지분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익 실현을 낸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풍제약 입장에서도 그거를 뭐 어떻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블록딜을 받은 가져간 그런 지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한지는 관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천억 가량을 2천원 가량의 현금을 좀 확보를 한 것에 좀 초점을 두고 뭐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재무제표 기업 분석을 한번 보면은 우리 신풍제약이 피라믹스 관련해 가지고 치료제 임상 2상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상을 진행을 하는 데서도 뭐 연구비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죠. 자산 통계 자체에서도 뭐 약품을 개발하다가 이 돈을 다 써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채를 늘리기에는 재무가 망가지기 때문에 주주분들한테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뭐 현금 확보를 하면서 연구비와 뭐 삼상 진행하는 그런 연구비를 할당을 한 것은 어느 정도 주주 입장에서도 뭐 이해를 해주자. 대신에 이제 블록딜을 해가지고 주주들이 다 손해를 봤던 부분들은 뭐 좀 화가 나실 수는 있지만은 냉정하게 따지고 멀리 본다면은 삼상을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서는 임상 3상 피라맥스 같은 경우에서 책임지고 삼상을 뭐 완전히 긍정적인 결과에 도출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주가를 상승시켜 주는 게 주주한테 돌려주는 수익 실현을 해주는 그런 책임감이 아닌가 그런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해당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피라맥스 관련돼 가지고 과대 밸류에이션 문제 없나? 뭐 사실 뭐 밸류에이션은 어쩔 수가 없죠.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뭐 지분을 좀 팔아 가지고 블록딜로 현금 확보를 하고 뭐 연구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30년치 뭐 영업이익을 챙겼다라고 하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과대 밸류에이션은 뭐 사실 코로나 치료제 바이오 백신 기업들한테 밸류에이션이 뭐 문제가 있습니까? 뭐 이슈 뭐 그러니까 이 피라맥스 코로나19 임상이 순항이 되고 합리적인 결과물만 도출이 된다고 한다면은 뭐 문제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기 결과물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뭐 좀 안 좋은 결과가 좀 나왔다 그렇게 한다면은 주주들도 등 돌릴 수 있고 뭐 이게 또 이제 역사적으로도 계속 회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풍제약은 책임을 지고 뭐 책임지고까지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임상 결과를 긍정적이게 도출할 수 있도록 진행할 그런 책임감은 있다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체 개발한 말라리아 치료용 신약 피라맥스의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임상에 관련된 소식이 따른 주가 상승과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한국 지수,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 뭐 FTSE 등에 포함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거는 좀 긍정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금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식약처에서 임상 관련해서 4개월째 환자를 모집하고 있다. 업계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이 오히려 코로나19 영향으로 진행이 어렵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기사가 3주 전에 나온 기사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아공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임상이 조금, 환자를 좀 구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 가지고, 남아공에서 다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임상 이상을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에서 환자를 좀, 비교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된다.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요. 자, 그리고 자사주 처분을 좀 했는데, 처분 금액이 2,154억 원에 이른다. 자, 이런 홍콩계 헤지펀드 세간티가 처분 대상으로 자사주 절반 수준인 58만 주를 매수할 예정이다 라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신약 개발이나 자 이런 여기서 기사로 나옵니다. 여기서도 저랑 같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자 지난해 영업이익에 113배의 자금을 확보한 이후에 주목을 하고 있다. 새로운 질병을 치료를 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신약 개발이나 약물 재창출이나 모두 어렵다. 투자자나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했다라고 하죠. 사실 이런 부분은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지금 납득할 만한 그런 결과에 도출하는 것은 이 기업에 투자하신 모든 분들은 원하는 부분일 겁니다. 자, 자사주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좀 확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주주들이 좀 주가에 그런 영업이익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 금액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줬다면 이제 신풍제약이 이제 돌려줄 차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상이 진행되는 것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 구간에서 지지 구간을 좀 이탈을 하면은 사실 60일선이 조금 높아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이탈을 하지 않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15만원과 17만 5천원을 반등해서 다시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당장 돌파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때도 지금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임 경험이 있듯이 보합권에서 이렇게 움직임 경험이 있듯이 보합권에서의 행보로가 나오면 면서 이 지지 구간을 좀 버텨주면은 여기서 좀 버텨줬잖아요. 여기서도 좀 버텨줬었고 좀 버텨주면서 행보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숨고르기 이후에 좀 이렇다 할 이슈들이 좀 나와주면은 그런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를 먼저 포인트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지 구간을 좀 버텨주는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면은 한번 지켜보자고요. 지금 뭐 블록딜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마무리 국면에 있고 이 자금 확보를 전부 다 임상에 용량을 전체적으로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좀 지켜보면서
관련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고 조금 불안하다, 나는 매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매도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다시 올라갈 것 같다, 바이오와 이제 피라맥스 관련 이제 코스닥 바이오 관련주들은 뭐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니까 이런 기대감이 또 나와주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뭐 대응을 나는 잡아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주가 움직임을 판단을 해보면서 대응을 잡아가시면 된다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웹사이트가 확인이 되시는데,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홈페이지 중앙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세요. 하단 부분에 좀 내려다 보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0월 5일 게시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전에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자, 네오크레마가 현재가 9,5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9,785원, 손절가가 9,160원,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가 현재가 6,100원에 매수가를 알려드렸고 목표가 6,280원, 손절가 5,8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녹십자 웰빙이 현재가 15,000원 기준으로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1차 목표가는 15,450원, 손절가는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자, 9시 5분쯤에 네오크레마 1차 목표가 돌파,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자, 마이크로 프렌드도 9시 3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녹십자 웰빙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게시판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9시 21분에 네오크레마가 30%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 추천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리면서 결과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리죠. 자, 이렇게 해드리면서 다양하게 리딩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